안녕하세요. 장윤선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가구 주택, 임대차 계약과 공인중개사님들의 책임, 그리고 특약상 기재 요령에 대해서 총괄 정리하는 식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만 제대로 잘 보셔도 다가구 주택, 임대차 계약서 쓰실 때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먼저 다가구 주택의 개념 보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이런 개념이 나와 있는데요. 다가구 주택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결국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이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한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그리고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과의 개념을 구분하셔야 되는데 이 다세대 주택과 연립주택은 공동주택이죠. 이 단독주택이냐 공동주택은 결국 호수별로 개별 호수가 등기가 돼 있냐 안 되냐 이것만 확인하시면 구별은 쉬워요. 다세대 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한개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요.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입니다.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한개동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요.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입니다. 층수가 5개층이 넘어가면 이제 아파트가 되는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공인중개사님들의 주요 의무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만 확인, 설명하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중개업자는 다가구 주택 일부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임차 의뢰인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 임대차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다가구 주택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기 때문에 임차 의뢰인에게 부동산 등기부상에 표시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 설명하는 데 그쳐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판례가 이렇게 판시하였습니다. 그럼 어느 범위까지 과연 확인 설명을 해야 할까요? 임대 의뢰인에게 다가구 주택 내에 이미 거주해서 살고 있는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내역 중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 임대차 보증금, 그리고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부분의 자료를 요구하여 이를 확인한 다음에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에서 정한 서식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중개 목적물에 대한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상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대법원 판례가 판시하였습니다. 지금 이 사안에서는 구법이니까 우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다 아시잖아요. 거기 보면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사항란 어딘지 아시잖아요. 이제 거기다 내용을 기재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 제외하고 보세요. 임대차 보증금 그리고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이 두 가지가 꼭 나와줘야 됩니다. 그럼 어떤 자료를 제시해야 하는지 임대인이 주장하는 다가구 주택의 권리관계의 설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공적 기록이나 거래에 관한 문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에 의하여 임대차 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가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6에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 현황서나 임대차 계약서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료가 아니라 객관적 자료의 첨부 없이 임대 의뢰인 자신의 설명 자체나 그 설명을 그대로 기재한 문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요. 따라서 객관적이고 공적인 자료 없이 막연히 임대인의 말만 믿고 임대인의 말을 그대로 기재하시거나 임대인이 임의로 만들어 온 자료를 첨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자료를 임대인 측의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건네받았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판례에서 설치하는 이런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 현황서, 이런 임대차 계약서 이런 것들 그런 걸 첨부하셔야 되지 임대인이 임의로 막 자료를 만들어서 또 보내오잖아요.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위반되는 주의문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다가구 주택의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이 알려준 정보를 그대로 기재하였고 그 정보가 잘못된 정보였을 경우 판례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뿐만 아니라 선관주의 의무 및 신의성실 의무 위반까지도 인정하였습니다. 자, 그럼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고지하고 특약사항에 기재하였다면 면책이 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임차인 A에게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된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고지하고 임대차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이를 기재하였으나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던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액수, 임대차 계약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설명하지 않았고 그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도 않았으며 중개 대상을 확인 설명서에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상란에도 이를 기재하지 않았어요. 그 후 위 다가구 주택에 관하여 게시된 경매 절차에서 다가구 주택의 다른 소액 임차인 등은 배당을 받았으나 A는 이들보다 후순위에 있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배당받지 못하였고 임대인에게도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안에서 공인중개사법 30조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가 공제계약을 체결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 시 단순히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고지하고 특약사안에 그 부분만 기재한 것으로는 면책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죠.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던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액수, 임대차 계약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해서 설명하셔야 되고 근거자료도 꼭 제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개대상을 확인 설명서에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상란에도 이를 꼭 기재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면책이 되는 겁니다.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체결 당시 이미 임차 목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공인중개사는 잔금 지급 이후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아니할 경우 그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해 그 임차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위험성이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고 그러한 법률관계를 확인하는 서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그러니까 특약사안에 기재하시면 되겠죠. 그 위험성에 대한 대비책으로 임차보증금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의 상환에 사용되는 등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관여하여 확인하거나 임차인으로 하여금 잔금을 임대인 측에게 직접 지급하지 말고 예치하거나 또는 차라리 잔금기를 더 연기하더라도 근저당권의 말소와 동시에 지급하도록 하는 등 그 임차보증금의 보호를 위한 여러 법적 조치 내지 위험 대비책 등을 적극적으로 조언할 업무상 주의무가 있다고 판례가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조언할 업무상 주의무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조언하셔야 돼요. 또한 다른 임차인들의 정확한 보증금액과 그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유무 등 배당순위에 관련된 사항을 빠짐없이 설명하지 아니한 채 벌써 보면 이제 빠짐없이 설명해야 된다는 거죠. 대략적인 보증금의 월세 액수만을 구두로 제시하고 이 사건 주택의 시세에 관하여는 4억 원이란 소유자의 기대치를 제대로 조사,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그대로 전달하면서 시세가 4억 원 이상이 되는데 담보된 채무는 그에 훨씬 미치지 못하므로 원고의 보증금 회수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며 계약 체결을 권유함으로써 이를 믿은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계약 체결에 이르게 한 사실. 그러나 당시 이 사건 주택의 실제 시세는 3억 원 내에 불과하였고 그 지역 부동산 중개업자라면 어렵지 않게 위 시세를 조사,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의하셔야겠죠. 그냥 막연하게 시세가 얼마 정도 돼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다가구 주택의 임대차 계약 중개 시 공인중개사가 중개 대상을 확인 설명서의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상란에 계약 시 임대인에게 현재 임차보증금 합계액을 물어보니 주인분이 5억 정도 받고 있다고 이야기함이라고 기재했던 사안에서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렇게 임대인이 알려준 보증금 합계액만 그대로 기재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이 알려준 보증금 합계액을 그대로 기재하였으나 법원은 뭐라고 판시를 했냐면 쭉 이제 자세히 살펴볼게요.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중개업자의 확인 설명 의무는 임차 의뢰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차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며 설명하라는 취지이므로 중개업자는 기존 임대차 보증금의 합계가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기재도 없이 단순히 임대 의뢰인으로부터 들은 액수를 전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했어요. 임대 의뢰인에게 이러한 금액이 산출된 근거 자료를 직접 요구하셔야 되고요. 위 액수의 정확성과 대항력의 종부, 우선 변제권의 우열 등을 확인한 다음 임차 의뢰인에게 위 근거 자료를 제시하면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장애가 될 만한 사정이 있는지를 설명하여야 하고요. 이 사건 다가구 주택의 경우 다액의 근저당권 및 전세권 등기 등이 맞춰져 있어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중개업자는 임차 의뢰인인 원고에게 부동산 등기부상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고 이를 단순히 설명하는 것에서 나아가 이러한 부동산 등기부상의
권리관계 법적 의미 등에 관하여도 이를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부의 권리관계 법적 의미 등도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또한 중개업자는 이 사건 다가구 주택의 소유자에게 이 사건 다가구 주택 내에 이미 거주해서 살고 있는 다른 임차인들의 임대차 계약 내역 중 임대차 보증금, 임대차 기간 등에 관한 부분의 자료를 요구하여 임대차 시기와 종기죠. 이를 확인한 다음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고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의 중개 목적물에 대한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상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교보하셔야 됩니다. 만일 임대 의뢰인이 다른 세입자의 임대차 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요. 임대인이 자료 요구에 불응하였음을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정확히 기재함으로써 임차 의뢰인인 원고로 하여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데 주의를 요하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의 시가가 하락하거나 경매 절차에서 시가보다 다소 하락한 가격에 낙찰될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은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부터 내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중개업자로부터 이와 같은 위험성 등을 제대로 고지받았더라면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임대차 보증금을 감축하는 등 조건을 변경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요. 이 사건 다가구 주택의 시가 하락과 같은 사정은 중개업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에 내재하는 여러 위험 요소들 중에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러한 위험 요소가 현실화되었던 사정만으로 중개업자의 불법행위와 임차인의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됐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쭉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선순위 권리, 그러니까 근저당권이나 임차권이나 이런 선순위 권리가 존재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요, 공인중개사는 경매 등이 실행될 경우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확인, 설명하시고 특약사항란에 꼭 기재를 하셔야 합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임대차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위험성에 대한 대비책으로요, 임차 보증금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의 상환에 사용되는 등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에 관여하셔서 확인도 하셔야 되고요. 임차인으로 하여금 잔금을 임대인 측에게 직접 지급하지 말고 예치하거나 또는 차라리 잔금기를 더 연기하더라도 근저당권의 말소와 동시에 지급하도록 하는 등 그 임차보증금의 보호를 위한 여러 법적 조치 내지 위험 대비책 등을 적극적으로 조언하실 업무상 주의무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조언하셔야 돼요. 경매가 실행되어 유찰될 경우에는 매매 대금이 20에서 30%씩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계약 당시의 시세를 머릿속으로 대강 계산하셔서 보증금 회수에 문제 없다는 식으로 설명하시는 것은 정말 매우 위험합니다. 주의무 위반이 되실 수 있어요. 임대인에게 다른 임차인들의 임대차 보증금, 임대차의 시기 및 종기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하여 임대인이 이에 불응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기재를 하셔야 되고요. 객관적인 자료의 첨부 없이 임대 의뢰인 자신의 설명 자체를 기재하시거나 그 설명을 그대로 기재한 문서를 첨부하시면 안 됩니다. 객관적인 자료 없이 선순위 보증금 합계 얼마 이런 식의 기재는 정말 절대로 하셔서는 안 됩니다. 자, 개정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서식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원래도 이 로마자 2의 개업 공인중개사 세부 확인 사항으로 9번이죠.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란 원래도 있었고요. 추가된 게 지금 로마자 1번 개업 공인중개사 기본 확인 사항 중에 2항 권리관계 중에서 다가구 주택 확인서류 제출 여부를 제출하면 확인서류 첨부, 미제출, 해당 없음 그러니까 체크하는 란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이렇게 확인서류 제출 여부도 중개사님들께서 칸을 잘 채우셔야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